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기간 쪽에서 33억 매수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37,000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일봉상으로 이제 피보나치 낙폭가대 가격인 65,000원으로 이제 언제 빨리 이제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댓글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서 안일하게 메일로 하지 말고 미팅 신청을 해서 엘레바 항소 공동 참석해서 확실하게 내용 파악해서 가을 정도로 보완해서 더 이상 늦어지면 정말 더 이상 희망 없는 현실 아닌가요? 요거는 이제 항서제약 쪽으로 FDA에서 보냈던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뭐, 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DA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이메일 방법, 그 다음에 직접 뭐 만나서 타이베이 미팅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이제 뭐 코로나 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빠르게 이제 합의하에서 항서제약과, 일정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작년에도 이제 뭐 엘레바 쪽에서도 가서 이제 공동 참석해서 이제 내용들을 나눴던 어떤 사례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CRL을 작년에 한번 받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진행은 정말 이제 뭐 잘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RL을 받았는데 ERA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ERA를 그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ORA거든요. 그리고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이나 허가 리뷰 관련되는 부분을 관장하는 데는 CDE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EIR은 실사를 했을 때 이제 심사관들이 실사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부분들을 이제 보내면 이제 그 부분들을 EIR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AI, 뭐 VAI, OAI인데, 그래서 VAI 이상이 나와야 적격으로 떠서 이제 허가받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은 CRL을 받았다. CRL은 이제 CDR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그냥 홀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드. 작년에도 이제 5월달 이후에 HLB가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홀드되어 있는 상태고, 보통은 이제 사실은 리서브미션 하기 전에 EIR을 받아서 등급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HLB와 항서제약은 이제 그런 어떤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드파 일정하고 이 부분들이 그 처리를, 그러니까 거의 이제 CAPA가 작년보다는 이제 작았고 폼사 83도 3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등급 나오기 전에도 이제 CDR에서는 이 부분 결과를 공유해서 이제 결과를 뭐 내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그 홀드된 상태니까 이 처리를 이제 해야지만 결국은 이제 등급 관련되는 부분들도 영향이 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제 등급이 나온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VA가 그 적격인데 이거는 CR이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OAI가 나온다라고 이건 또 워닝 레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등급을 매기는 EI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홀드된 부분들을 재개를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마무리가 된다든지 뭐 요런 상태를 봐야 되니까 지금 그냥 뭐 홀다 이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후 주가가 굉장히 좀 사실 부진하죠. 그 5점 대비해서도 거의 지금 바닥 가격까지 있고, 이번에 반등이 또 한 20% 나왔습니다만 지금 6,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자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증 관련되는 부분 영향으로 시가총액 늘어났습니다만 주식수는 HLB 관련주들이 대부분 3배, 4배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영업적인 영역이 있는 제약 쪽으로 해서 로열티를 받는 어떤 흐름을 갖고, 나머지 이제 뭐 일본이라든 유럽 쪽 관련되는 아시아 쪽 판권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재무적으로도 보면 또 한기 종목도 지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또 주가 측면에서 영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승인이 되면 계열사 전체적인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보이 이제 옵티버 관련되는 이야기를 뭐 계속 해드리는 부분들, 무슨 연유로 이제 넣는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여보이 옵티버는, 여보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허가받은 약물이고요. 옵티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허가받은 약물이고, 여보이는 연매출이 2조가 나오는, 이것도 블록버스터고요. 옵티버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루다 다음으로 항암제에서는 매출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블록버스터 약물이거든요. 그리고 적응증이 키트루다만 못합니다만 암종에서도 뭐 20종 이상의 이렇게 팔리고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간암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옵티버는 5년 전에 실패를 했고, 이제 병용으로 해서 이제 1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넘겼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유럽에서도 3월 달에 허가를 받았고,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4월 21일 전에 허가 관련되는 결정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뭐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 여보이 옵티버가 일단은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리보생과 캄넬리즈보다는 앞선다고 일단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리얼월드 데이터로 누가 이제 효과적으로 보느냐, 뭐 매출단 여기에서 뭐 나중에 이제 승부를 보는 것이 이제 지금 맞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FDA에서 이유 없이 CRA를 통보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무엇을 잘못했으면 보완하라고 해야지. 넌 잘못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한 달에 알려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FDA 간행을 조금 이제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CRA도 안 나왔거든요. 그냥 어프로브드 아니면 페일. 그러니까 페일 받은 회사는 거의 뭐 주가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게 문제를 많이 부르키기 때문에 이제 CRA를 통해서 다시 일정해서 리섬, 이런 과정도 바뀌었고, 과거에 이제 포드파가 없었을 때는 90년도 이전에는 FDA 허가 과정도 뭐 2, 3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허가 신청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CRL 같은 경우에도 CRL 자체만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CRL 이유를 담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FDA의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CRL만 보내면, 그래서 이제 타입 A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왜 무엇이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친절하게 뭐 보내주면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규제기관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요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행으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세단으로 빨아서 이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해 주세요. 재신청 날짜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제 5월달에 리서브션 했는데 억셉턴스 레터가 이제 5월달에 바로 나오잖아요. 한 달 이내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날짜에서 클래스 1, 2가 나오면 그 날짜로 이제 2달 6개월이냐, 그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넣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달 6개월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 요 댓글 남기신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뭘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하네. 이게 양반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뭐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항상 뭐 객관적으로,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해서 뭐, 좋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이제 투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펀더멘탈 기본적인 부분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행위가 주식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에 기반되지 않은 부분은, 특히나 제약바이오에서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어떤 이제 경험과 이런 수치로 사실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하는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좀 감정이 뭐 실려서 들린다라고 하면 좀 더 제가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마지막으로 제가 골란 게 뭐 멸균 프로토콜 관련해서 FDA에서 클래스 1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5월달에 인서션해서 뭐 7월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회사 입장인데, 우리가 아까 지금 객관적인 부분이라면 어차피 이제 이 과정 타임라인은 FDA가 해주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지니까, 회사의 부분들은 뭐 회사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작년도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빠르면 뭐 연말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클래스 1이든 2든
그거는 이제 결국 CRL의 어떤 처리 결과라든지 FDA가 이걸 제실사를 또 요구하는 어떤 수준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그냥 클래스 2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FDA 결정까지 리서브미션, 클래스 1, 2, 액셉턴스 레터, 그 다음 퍼드파 네이터가 나오면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니까 회사의 발표와 FDA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객관적인 스탠스로서 이제 이 부분들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트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제가 이제 뭐 피보나치 라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 때 이 기준으로 보면 기대감이 반영하는 가격이 85,000원, 아무리 못해도 78,000원. 여기에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때 한번 휘둘렸죠. 결국 이제 이때 이후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65,000원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낙폭가대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미 내려간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간 거죠. 이제 한가를 그 이때 맞으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가격 라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65,000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을 이제 언제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가 기준으로는 한 20%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그 가격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만큼 빨리 올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수급으로 보게 되면 기간 쪽에서 이제 이건 이제 26일이죠. 26일에서 이제 33억 정도 일단 매수를 했고, 그 다음 프로그램 쪽에서는 4일 만에 이제 한 37,000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고요. 지금 이제 창구 분석을 하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평균적으로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맥커리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아침부터 집중되었고, 외국계 쪽에서는 매수 쪽에서는 JP모간 쪽에서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물량이 들어오고 창구도 평상시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는 게 그러니까 신규 매수도 들어오고 고점에서 이제 뭔가 단가가 높으신 분들의 어떤 손절매 물량들이 이제 저점 신규 매수와 이제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어떤 구간이니까 작년도도 이제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최대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형성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65,000원대를 언제 좀 이제 자리 잡아주느냐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